고독의 지혜 스스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법. 명상적 독백 지나치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된다. 영상 시작 전 고지. 이 콘텐츠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상적 텍스트입니다. 원저작물의 직접 인용이 아닌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사색과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및 철학적 사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입니까?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주변의 소음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온전히 혼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도 결국은 각자의 내면에서 홀로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고독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나치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되는가? 이것은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저와 함께 천천히 이 질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장 군중 속의 고독. 우리는 왜 사람들을 찾는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열어보고 누군가 나를 찾았는지, 누군가 내 게시물에 반응했는지 확인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 몇 분의 고독을요. 엘리베이터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거나 층수 표시를 유심히 보거나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철학자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겨울에 추운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가까이 합니다.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서죠.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외롭습니다. 이 끝없는 반복. 의존의 시작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연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족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불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의존을 만듭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타인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의존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자존감을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질이 됩니다. 현대의 의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신저로 언제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지구 반대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연결이 많아졌지만 진정한 독립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립니다.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분이 타인의 반응에 좌우됩니다. 1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10개만 받으면 우울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의 자존감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됩니다. 재두장 약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자유의 상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약함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지배할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상실입니다. 철학자의 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 관계의 불균형. 한 관계를 상상해 봅시다. A는 B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B는 A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에서 누가 더 강할까요? B입니다. 왜냐하면 B는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는 떠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면 상대방이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관계가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 상대방이 화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A를 약자로 만듭니다. 삶의 예시들. 천천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 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평가 나쁘게 받으면 어떡하지? 왜 그러십니까? 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봐 진심을 숨긴 적 있으십니까? 이 말 했다가 친구 잃으면 어떡하지? 왜 그러십니까?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보이십니까? 필요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제3장 고독의 힘 혼자 있는 능력. 자,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충만하다면, 그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독립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싫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필요로 만나는 관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선택으로 만나는 관계. 당신이 없어도 나는 괜찮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해. 전자는 의존입니다. 후자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풍요 잠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만 있습니다. 어떤 기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이들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고, 상상할 것이 많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 이들은 혼자 있을 때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 오락, 소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침묵 속의 대화. 고요한 밤을 상상해 봅시다.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들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하지만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해석하면 위대한 생각은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진정한 자아는 침묵 속에서
발견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예술가들. 대부분 고독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위대한 작가들. 대부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제4장 독립의 실천. 첫 번째 단계. 자기 인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필요 때문인지 원함 때문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어. 왜? 외로워서? 아니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연인을 만나고 싶어. 왜? 불안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SNS를 확인하고 싶어. 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해서 나온 행동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원함에서 나온 행동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단계 고독 연습. 천천히 고독을 연습해 보십시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완전히 혼자 있어 보는 겁니다. 휴대폰 없이, TV 없이, 음악 없이.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만.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지루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은 근육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집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30분이 편해지면 1시간. 1시간이 편해지면 2시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내면 채우기.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쌓입니다. 글을 쓰십시오.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재해석하면 자기 자신을 친구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여러분의 내면이 풍요로워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경계 설정. 이제 실제 관계에서 적용해 봅시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일 때 더 깊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5번째 단계 선택적 연결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학자가 말한 것은 사람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필요로 만나는 관계, 혼자 있기, 인정받고, 이런 관계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으로 만나는 관계,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기, 이런 관계는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필요가 아니라 풍요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제5장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 solitude. 고독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할 때 그것은 고독입니다.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고독은 재충전됩니다. 고독은 창조적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힘을 회복합니다. 철학자, 예술가, 작가, 과학자 모두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베토벤은 숲을 혼자 거닐었습니다. 니체는 산에서 혼자 산책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움, loneliness.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일 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은 소진시킵니다. 외로움은 파괴적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은 자발적 고립입니다. 외로움은 비자발적 고립입니다. 차이는 선택권에 있습니다. 역설적 진실력이 역설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덜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요 때문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티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데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제6장 현대 사회의 도전. 연결의 환상. 오늘날 우리는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스문의 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봅니다. 왜일까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까봐 두려워서. 누군가 나 없이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찾는데 답장 안 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즉각적 만족의 함정. 현대 사회는 즉각적 만족을 약속합니다. 외로워. 앱을 켜. 즉시 누군가와 연결돼. 심심해? 영상을 켜. 즉시 재미가 제공돼. 인정받고 싶어? 게시물을 올려. 즉시 반응이 와. 하지만 이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비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앱으로 만난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까요? 영상으로 얻은 재미가 진정한 기쁨일까요? 좋아요로 받은 인정이 진정한 자존감을 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한 것들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것들은 고독 속에서 자랍니다. 비교의 지옥. SNS를 열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저 사람은 연애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이 비교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말했을 것입니다. 재해석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고독의 불가능성.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고독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자극이 너무 많습니다.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메일이 쏟아지고, 집에서는 알림이 울리고, 거리에서는 광고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생산적이어야 해. 바빠야 해. 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바쁨이 가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이 낭비가 아닙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닙니다. 제7장 실천적 명상. 고독의 명상차. 이제 함께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습관인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나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괜찮을까? 이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그것이 진실이 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일상의 고독 연습.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눈을 뜨면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5분간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통근 시간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끄십시오. 그냥 침묵 속에 있으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관찰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식사 시간. 혼자 식사할 때 휴대폰을 치우십시오.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씹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저녁 시간. 하루 30분. 모든 기기를 끄십시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잠들기 전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을 세어보십시오. 내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의존 인식 연습. 매일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언제 불안을 느끼는지, 언제 누군가를 찾고 싶어지는지, 언제 인정받고 싶어지는지 그 순간을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필요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제8장 관계의 재정에 건강한 거리. 철학자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 없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적절한 거리 속에 깊은 연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의 뿌리가 엉키고 햇빛을 놓고 경쟁합니다.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심으면 각자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펼치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필요 없는 사랑.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 없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해.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약함에서 나옵니다. 후자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전자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후자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철학자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선택의 관계. 이제 여러분의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어떤 관계가 선택에서 나왔습니까? 필요해서 나온 관계는 무겁습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선택에서 나온 관계는 가볍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아. 이 사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 무게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필요는 불안을 만듭니다. 선택은 자유를 만듭니다. 9장 고독 속의 지혜. 자기 인식의 깊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없을 때, 타인의 기대가 없을 때, 타인의 판단이 없을 때, 그때 순수한 나가 드러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타인의 기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했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했고, 친구들이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릅니다. 고독은 이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내면의 나침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나침반.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진정한 길잡이입니다. 타인의 조언도 좋습니다. 타인의 경험도 참고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창조성의 원천 위대한 창조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차르트는 혼자 작곡했습니다. 반 고흐는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톨스토이는 혼자 글을 썼습니다. 창조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도달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재능,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 이 모든 것이 고독 속에서 발견됩니다. 제10장 마무리 명상 자유로운 영혼자.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함께 마지막 성찰을 해봅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압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이것이 내면의 독립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축복, 고독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현대 사회가 빼앗으려 하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세기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약자가 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립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마지막 명상 이제 마지막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호흡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하다.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 이 말들이 진실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옹하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에필로그 여러분과 함께한 이 30분. 고독에 대한, 독립에 대한, 자유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 없이, 방해 없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철학자의 지혜가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아서 스코펜하우어 1788-1860의 철학적 사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상적 텍스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 콘텐츠는 원문의 직접 번역이나 인용이 아닌 그 철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해석과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철학적 개념, 고독과 자기 의존과 고슴도치의 내면적 교육 및 철학적 사색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천 가이드 이 명상을 들은 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오늘 30분 동안 모든 기기를 끄고 혼자 있기 산책하면서 음악 없이 생각하기 일기 쓰기. 나는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가? 휴대폰 확인 빈도 줄이기 하루. 한 번 침묵 속에 앉아 있기. 혼자 식사하면서 음식에 집중하기 SNS 사용 시간 줄이기. 자기 대화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독은 연습이 필요합니다.